설레는 만남 출발 비디오 여행의 박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은입니다. 요즘 영화 아바타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3D 입체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국내에도 내년에는 3D 입체 영화 제작 붐이 일 예정입니다. 박경택 감독의 차기작을 비롯해서 내년 개봉을 위해서 제작 논의 중인 작품만 벌써 3편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3D 입체 영화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3D로 완성된 제2의 괴물 같은 작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2010년은 한국 영화계에 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네. 자, 떠나시죠. 출발! 비디오 여행! Busy day. 감회가 새로운데 정말 치열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Your boy? Yes, sir. Mamma mia. Another 7 days, heartbeat racing, the answer saved my home. 초면에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저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자르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직장에서 해고당한 전 국정원 직원과 조국을 배신하라고요? 국가에서 버림받은 난파 공작원. 언제부터 일하죠? 지금부터. 그들 각자의 목적을 위해 신분을 속인 채 서로에게 접근한 두 남자. 한땐 적이었던 그들 의형제입니다. Give you a briefing about the institution. All I know is it's a mental hospital. 고립된 섬에 지어진 채 외부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그곳. We take only the most dangerous, damaged patients, ones no other hospital can manage. 하지만 그들보다 더욱 두려운 존재는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들인데요. Gentlemen, welcome to Shutter Island.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선 순간 그 누구도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영화 디파티드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들만큼이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남자의 만남.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 송강호와 꽃미남 스타 강동원이 함께해 궁금함을 더하고 있는 영화 의형제부터 만나보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의문의 총격 사건. 이름 송지원, 130연락소 출신으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나온 남파 간첩이다. 그렇게 비밀작전 수행 중 신분이 탄로난 간첩과 그를 쫓는 국정원 요원. 내가 니네 잡았어. 잡으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서로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같이 했구만.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각자의 조직에서 버림받은 그들은 6년 후 흥신소에서 간첩도 잡냐? 나라에서 안 잡으니까 시민이라고 나서야지. 괜찮으세요? 예. 여기 직원이신가 보죠.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이거 초면에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저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듯 영화는 파면당한 국정원 요원과 버림받은 난파 공작원의 동맹이라는 아이러니한 설정을 통해 적이 아닌 친구로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강동원 씨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처음이고요. 또 기대도 되게 크고. 서로 극과 극인 영화 속 캐릭터만큼이나 너무도 다른 두 배우 송강호와 강동원. 그들이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추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영화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영화는 영화 출연해볼 생각 있냐? 영화? 전작에 이어 다시 한번 두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온 장훈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이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6년간 도망만 다녔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조국을 위해 비밀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그와 내가 미쳐 지동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반전을 꿈꾸며 적과의 위험한 동행을 선택한 남자.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Marshal Daniels? Doctor. So this female prisoner, Rachel Solando, escaped sometime in the last 24 hours. 탈옥 사건 수사를 의뢰받고 정신병동을 찾은 수사관. 그러나 11 miles to the nearest land and the water's freezing. We don't know how she got out of her room.
사라진 그녀는 탈주자가 아닌 실종자인 듯 보이는데요. It's as if she evaporated straight through the walls.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심증은 물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It was 67. There were a total of 66 patients at this facility. That is correct, yes. It seems to me Rachel Solando is suggesting that you have a 67th patient, doctor. 그렇게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곳의 끔찍한 진실들. A lot of people know about this place, but no one will talk. You know, it's like they're scared of something. 하지만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점차 허상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과 그 주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쫓고 있는 이 영화는 짜임새 있는 구성과 반전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바 있는 동명의 미스테리 스릴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갱스 오브 뉴욕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에비에이터와 디파티드까지 3편의 영화를 함께하며 서로를 향한 무한 신뢰로 뛰어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4번째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죠. 폭풍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성. Who knows about this? Everyone. The nurses, the orderlies, they couldn't possibly know. Everyone.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They can't let you leave. Going somewhere? 탈출은 시도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모든 사건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 그는 과연 그곳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될까요? 로큰롤 라디오 방송이 영국 정부로부터 금지당한 때 Count down and out for the count at last. 3, 2, 1.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해적 방송선 라디오 락커입니다. 8명의 DJ들이 펼치는 24시간 로큰롤 해적 방송. 흥겨운 락 사운드로 충만한 이곳은 구속 없는 그들만의 신세계입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리차드 커티스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60년대 영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해적 라디오 방송을 소재로 만든 픽션인데요. 지난 11월 미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국내에선 한 달 앞선 10월 DVD로 출시된 바 있습니다. 가우트의 명배우 필립 세이머 호프만을 선두로 러브 액츄얼리의 빌 라이 등 화려한 출연진을 가득 태운 흥겨운 락의 유람선, 영화 로큰롤 OTT. 1960년대 말 로큰롤 음악이 절정기에 이르렀지만 BBC 라디오에서 대중음악을 틀어주는 시간은 고작 하루 45분. 그리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로큰롤 해적 방송국 라디오 락커가 탄생합니다. Carl. Yes. How you doing? Okay, thank you. 학교에서 퇴학당한 칼은 방송국 보스인 퀸틴과 친분이 있는 어머니에 의해 이곳에 보내지고 카운트를 비롯한 이곳의 DJ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라디오 방송을 제도권에서 방과화할 리가 없었죠. Dirty, irresponsible commercialism and low morals. Here they come. Wow. 한편 순진한 두 남자를 긴장시킨 건 격주에 한번 여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이 배의 규칙 때문. 라디오국 사람들은 이렇듯 로큰롤을 닮은 뜨거운 열정과 구속받지 않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시끌벅적한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세상의 잣대 속 일탈은 이들에겐 자유이자 체제의 억압다에 굴복할 수 없는 락 스피릿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즈음 정부에서 내놓은 해적 방송 근절을 위한 대책은 So what we can do immediately is make advertising on the stations illegal for British companies. I have good news. Bad news, sir. Very good news. Have you ever heard of Gavin Kavanagh? 개빈 캐버너. 롤링스톤즈의 음악과 함께 멋지게 승선한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전설적인 DJ. 그를 영입하자 청취율이 급등하고
해외 광고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Are you doing something dirty? You're doing something your parents don't know about. Because Gavin's back to stay. Now it's just you and me. 정부의 광고 중단 대책으로 위기에 몰린 방송국으로선 반전의 한판승. That feels wonderful. 고리타분한 BBC 방송이 지루한 청취자들은 락 음악이 주는 짜릿한 에너지에 점점 빠져듭니다. Watch and learn, kids. Watch and learn. Give me a ticket for an aeroplane. Ain't got time to take a fast train. So, join me tomorrow when I'll be playing definitive rock and roll here on Radio Rock. I don't care how much money I got. 제도권에서 대중들의 귀를 차단했던 시절. My baby again. The only days are gone. I'm a going home. 해적 방송의 DJ들은 거침없이 불경스러운 멘트를 날렸을 뿐 아니라 그들이 내보내는 음악들도 당시에 끓어오르는 사회상을 반영하듯 체제 위협적인 사운드들로 가득합니다. 음악 영화이면서 동시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화인 이 작품은 DJ들이 주파수의 해적이 돼 전파하는 1960년대 락스타들의 명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보헤미안처럼 바다를 부유하는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곧 락 음악의 위대한 정신인 자유와 열정, 그리고 금지된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메시지를 무겁지 않은 이야기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의 몸부림보다 끈질긴 것이 정부의 발빠른 압박. In the House of Commons today, the new Marine Offences Act was passed unanimously. From midnight on New Year's Eve, all pirate radio stations, including, of course, Radio Rock, will be breaking the law. Tonight, pirate radio dies. You have done almighty work. Not mine, sir. I'm an American citizen, and I don't give a hootenanny goddamn about your nitpicking limey laws. I intend to broadcast from this ship 24 hours a day until the day I die. What do you say to 12 hours each, noble sir? 항해를 계속할지 이대로 멈춰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라디오 락커. 하지만 I've got nowhere else to go. 음악이 곧 목숨인 DJ들은 불법이란 딱지를 아랑곳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짐합니다. But make no mistake, they will come after us. Let them try. 음악이 있는 한 생애 최고의 황홀한 순간을 만끽하는 로큰롤 보트의 선원들. 하지만 더욱 가혹해져만 가는 이들 앞의 운명은 그들을 계속 음악과 함께 춤추게 할 수 있을까요? 요조 숙녀가 되기를 포기하고요.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소녀가 있습니다. 요정 나라에 사는 걸 포기하고요. 뉴요커의 삶을 꿈꾸는 남자도 있죠. 오늘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선 두 남녀의 아주 특별한 성장기를 모았습니다. 위핏 대 헤이. 먼저 위핏입니다. 우리 동네 최고 미인을 가리는 미인대회 현장.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아는 엄마한테 등 떠밀려 억지로 참가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너 웃기로 나왔니? 저를 이런 그지꼴로 만들어주신 미용실 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대망신 당했어요. 그 후 집안에서 완전 내놓은 자식이 된 블리스 앞에 짜잔! 3인조 롤라걸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애들이 남의 가게 와서까지 이렇게 굴러댕기는 모습 괜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얼른 전단지 한 장 훔쳐나와서 몰래 펼쳐보는데 이건 뭐지? 무슨 대회가 열리나 봐요? 무슨 대회길래 이렇게 오빠들이 훈훈해? 해벌레 침 흘리는 블리스의 등 떠미는 친구. 외국 애들도 이런 장난하는구나. 오케이, 일단 키는 훤칠하고요. 이야. 자, 훈남 오빠 마음 한구석에 저장해두고 생전 처음 와보는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일탈의 기운이 마구 용솟음치는 질풍노도의 17살 청소년 블리스. 언니들 의상 좋아. 근데 이게 무슨 경기예요? 롤러 더비. 수비수 4명과 공격수 1명이 팀을 이뤄서 말이죠. 네. 우리 팀 공격수가 상대팀 수비수를 1명씩 제칠 때마다 점수를 딴다 이거 같다니. 어이구, 아까 머리 때문에 대망신당한 스트레스를 확 풀고 돌아가는 길. 바로 낚이는 주인공. Put some skates on. Be your own hero. 20세 이하 어린 것들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스포츠건만. 어쭈 이것 봐라. 5살이나 뻥을 쳐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비운의 마스크. 확 늙어 보이는 얼굴 덕분에 무사 통과한 거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들어눕고 골병 들고 그래도 뭐가 좋다고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빨라부르 23. 와, 워낙 스피드가 있네요. 워낙 스피드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 얘는 봐봐. 조만간 어디 한 군데 부러진다에 10,000원. 저도요. 근데 팀에 뽑힌 거예요? 뭐 하나 잘해본 적이 없는 17년 성적 부진 외길 인생.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요. 블리스도 굴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점프하는 재주가 없네 그냥. 그럼 어떻게? 짜치 거 봐라 이거. 자, 이번엔 엘프입니다. 여기는 북극 산타 마을.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 중에 불량품은 없는지 검사하고 앉아있는 요정 버디. 이 얼굴이 요정이야 요괴지? 요정치고 참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생긴 것과는 달리 몹시 여린 척하는 요정. 이게 이러다 갑자기 튀어오르면 어떡하지? 아싸, 불량품 하나 발견했어요. 과중한 업무에 지쳐 잠시 농땡이 칠 때 He hasn't figured out he's a human by now. I don't think he ever will. 우연히 듣게 된 자기의 출생의 비밀. 아니 그럼 요정이 아니었어요? 보면 몰라? 증거를 보여줘? 네. 이래도 눈치를 못 챈 얘는 바보야 전치야. 뇌리를 스쳐가는 온갖 인간됨의 흔적들. 눈물 흘리며 겨우 자기 밥그릇만한 좌변기에 쪼그려 앉아봐야 맨날 변기가 차고 넘치는 게 내가 유난히 많이 싸는 요정이라서가 아니구나. 인간이라 그렇구나. 뒤늦게 눈치채기야. Just need some alone time. 그 옛날 우연히 이 마을로 흘러든 이 아이를 지 아이처럼 키운 아빠 요정. 피 안 되네. 다리 저려. 빨리 내려와. 이 사진은 뭐죠? 저 기타 치는 아저씨가 친아빠죠. 뉴욕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말만 믿고 북극에서 뉴욕까지 걸어간댄다. 에이, 이런 순뻥쟁이 시네마. 깡총깡총 뛰면서 뭘 집어먹느냐. 아니 저 뭐예요 진짜? 껌이더래요. 남이 먹다 붙인 껌 맛있다고 다 떼서 먹는 거지. 껌 과다 섭취로 허기를 면하나 했더니만 뺑뺑이 한 12바퀴 돌고서 아까 먹은 껌 다 토해내죠. 여기 아빠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용케 청소를 알아낸 뒤 난생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요상한 기계에 올라타는 버디. 신기하지. 신기한 건 아는데 그럼 못 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머머. 이런 죽일. Looks like a Christmas tree. 너 고소할 거야 내가. 얼굴은 내 또래면서 누구한테 아빠래 이 양반이. 진짜 황당하겠어요. 옛날 사귀던 여자 이름은 또 용케 알아가지고 누가 자기 돈 뜯어내라고 이런 또 아이를 보냈는갑다 싶은 거죠 아빠는. You said Susan Wells? Yes. It's okay. Walter's my father. Well, your dad's busy right now. 지가 요정인 줄 아는 인간의 부담 100배 레깅스 코스프레.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Okay. 다시 위핏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신참 롤러걸 블리스의 데뷔전. 일단 후보 선수로 자리를 지키는 동안 고참 언니들이 경기에 나서죠. 근데 상대 선수 몸무게가 1톤이야 1톤. 걸리면 죽겠다. 시작부터 밀리는데요. 몸이 좀 가볍다 싶은 선수는 또 성질이 더러워요. 봐봐. 너 죽었다 이제. 뛰면서 흘리는 따뜻한 모닝커피 한 바가지 그냥 쫙. 저래도 돼?
하얀 롤러장을 피로 물들인 분노의 완판치, 멈추지 않는 쌍커피. 퇴장당한 선수 덕분에 블리스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타고난 스피드와 얍실한 잔머리로 요리조리 잘만 빠져나가는 블리스. 이야, 오, 월등히 앞서 나가요. 오, 야. 선배들은 신참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게 상대 수비수와 훈훈한 몸싸움을 보여주십니다. 훈훈해. 아, 그래봐야 더블 스코어인데요. 그래도 이 팀은 참 긍정적입니다. 야, 승패보다 게임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공은 게임보다도 뒤풀이를 더 즐기죠. 아까 저장해둔 훈남 오빠한테 해픈 웃음 한번 들려주시고요. 인적 드문 외진 곳에 혼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대는 선수로구나. 선수야. 아유 지지배, 놀라는 척 하기는. 이럴 거 다 알았으면서. Yeah? Yeah, and I love this one. 얘도 웃음이 해프. One second. 자, 예로부터 첫 만남은 감질나게.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날 주인 아저씨 없는 사이 친구랑 이러고 놀고 앉아있는 알바생 블리스. 문득 그 남자의 기름진 시선이 느껴집니다. 올리버? 남자도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님 낚인 듯 예 선수 같은. No man. And yeah. 좋아 죽네 아주. 그 길로 차 타고 외진 변두리로 달려가더니 자, 지금부터 이 애 녀석 하는 짓 좀 보세요 이거. 아이고. 안 되는데. 언제적 수법이야. 너 시간 여행자야? 배 타고 섬에 안 간 게 다행이네. 일부러 집어던진 키를 눈치 없이 얼른 찾아냅니다 이 여자가. 이리 쳐봐봐.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에라이. 오, 뭐지 이건? 오늘 아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자는 거? 그렇게 시작된 갈대밭에 나 잡아봐라. 어우, 손발이 오그라들어. 다시 엘프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웬만한 사람이면 골절인데. Sorry. 이 인간이 어디 웬만해야 말이지. 차에 치여도 멀쩡한 놈이 에스컬레이터 앞에선 또 벌벌 떨어요. 술도 안 취했는데 계단이 막 움직여. 신기하거든. 한 발 딛고 그대로 쫙. 뱁새가 이러다 가랑이가 찢어졌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That special someone. 낯선 사람들만 가득한 뉴욕에서 처음으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오. 소녀시대 콘서트도 아닌데 이건 좀 아니지. 삼촌 팬이냐? 격하게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 영업방에. 성탄 대목의 산타가 이게 웬 날벼락이야. 진짜 산타 마을에 살았으니까 가짜 산타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게 남의 밥줄 끊어놓고 용케 아빠 선물은 챙겼다 또.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물과 함께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웬 미친 녀석의 정성스러운 카드를 받고 잠시 마음이 훈훈해지려는 찰나, 선물 들고 망연자실. 이걸 내가 어디다 걸치냐 이 몸에. 참 정말. Intercom. 아이. 한편 산타와 육탄전을 벌인 버디의 현재 위치는. 어허, 잡혔구나. 이 아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으니까 연락했겠죠? 그놈의 정이 뭔지 이 화상을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데리러 옵니다. 말 나온 김에 내가 진짜 아빠가 맞는지 검사나 해보자 이놈아. 얼른 아는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어. 참 요란하게 포분피로 DNA 검사했더니 불행히도 결과가 이래요. It's a boy. It's very impossible. 마누라 눈치 보면서 집으로 데려왔더니만 첫인상 아주 격하게 심어주고 앉아있는 버디. 처음엔 목이 좀 마른가 보다 했죠. 하지만 곧 이놈이 미쳤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 이것이 말로만 듣던 용투림인가요? 아직 멀었니? 오늘 안에 끝나긴 하니. 언제 쉬어요? Did you hear that? 엽기 행각은 잠시 후에 더 끝내줍니다. 이제 네 바퀴 신종 스포츠 블록버스터 위핏의 결말입니다. 강적을 만난 주인공. 반칙 아니에요 저런 건? 지킬 규칙이 있기는 했나요? 이야. 1타 5피 추풍낙엽이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상대팀 코치. Survey says you're wasting our time. 언니들아, 저 못생긴 화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Let's go ape shit. 화가 단단히 나는데요. 심기일전 일사불란 상대팀을 압도하는 완벽한 팀플레이. 58대 58. 간신히 동점 만들어 놓았더니 이 언니가 또 집어로 개 못 주고 욱하는 성질에 또 발길질. 진짜 아프겠다. 살려주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Play number 8, you ready for the whip? 휩? 아니, 힙이 뭐예요? 엉덩이? 이거는 힙이고 힙이란 초절정 고난이 테크닉. 팔 잡아 당기기죠. 팔 잡아 당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아주 미친 듯이 열광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블리스의 피니시 기술 덕분에 결승에 진출한 헐 스카우트 팀.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더 많은 관중을 낚을 낚시질 포스터의 강태공을 발표하는 순간. Sorry, widows. 저희 막내가 주인공이네요. 어린 것들만 포스터 찍는 이 더러운 세상. 아까부터 영 표정 관리 안 되던 상대팀 에이스 언니 기어이 그 좁아터진 밴댕이 소갈딱지를 드러내고야 마는데. 저건 아니지. 워 내가 할게. 내가 이거나 먹어라.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지금. 야 어리면 뭐야? 이게 미친놈. 야, 장난 아닌데요? 이쯤 되면 소위 개판 5분 전이죠. 음식 갖고 장난친다고 누가 신고했나요?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그런데 블리스가 미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발생. 17, huh? I think you're kind of far from home. 딱 걸렸다. 민증을 보여달라는데 가진 건 학생증뿐이라 이거지. 어쭈 17이셨어? 어째 젖비린내가 솔솔 나더니만. 20세 이하 출전 금지 조항 어긴 게 탄로난 블리스. 그걸 상대팀 에이스가 눈 감아줄 리가 있나요? 그럼 이대로 은퇴하나요? 포스터 다시 찍어야 되는 거? 배우 드류 베리모어의 감독 데뷔작 위핏이었습니다. 이제 화를 부르는 레깅스, 주목을 부르는 머스크, 엘프의 결말입니다. 제발 아는 척 좀 안 해주길 바랐건만 온종일 마이클만 따라댕기는 마이클 껌딱지. 집단엔 동생 생겼다고 좋다며 따라다니다가 덩달아 동네 일진들의 표적이 되고 말죠. 평소에도 자주 마이크를 괴롭히던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동생의 적은 곧 나여죠. 분노 게이지 급상승하면서 초인적인 스피드로 눈덩이를 뭉치고 앉아있는 버디. 마이클이 하나 만들 때 우와. 그걸 팔디 누가 떠리로? 자 던진다. 북극에서 할 게 뭐 있어. 밥 먹고 죽어라 던진 거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눈싸움에 달인 투척 레깅스 선생. 동생을 괴롭히는 놈들은 마지막 한 놈까지 철저히 응징합니다. 강한 어깨, 완벽한 제구력. 줘봐. 이런 일 겪고 나면요 금방 친해지죠. 친해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 흔들리지 않는 하나. 얘들이 밟고 다닌 침대는 변이 5개. 5개. 아, 드디어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나마 눈이 좀 덜 필요하죠. Mailroom? No. 남이 볼까 두려운 친자식을 햇빛도 안 보이는 지하 우편실로 냉큼 치워버린 비정한 아버지. 하지만 천진난만한 요정아들은 마냥 좋답니다. 내가 보기에 얘 조증이야. 에이 하지마 그건. 야 결국 들이대냐 그걸. 비듬 청소 아니너. 아 참. 잠시 후 우편실 업무 마비. 원인은 또 얘거든. 가지가지 한다 정말. 소리 질러. 다리 찢어. 나는야 팝핀 요정 북극에서 온 힙합 전사 왓싸맨. 아버지가 얼마나 난감할까요. 난감할 걸로 따지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요? I didn't know you had elves working here. 아버지 출판사가 삼고초려 끝에 겨우 모셔온 최고의 동화 작가. 안 그래도 키 작은 게 천추의 한이라는 양반한테. Did you have to borrow a reindeer to get down here? 이걸 어쩔 거야 이제. One more time. 안 돼 부르지 마. 안 된다. 안 돼. He's an angry 어떡해. 난 몰라 이제. 진짜 화났겠어. 아이고 우리 엘프 삐졌지요. 이분도 합기도 배우셨네. Listen, Miles. 이쯤 되면 친자식이 오나버리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솔직히 오래 참았다 내가 봐도. I don't care that you're an elf. I don't care that you're an elf. I don't care that you're my son. Get out of my life.
아빠 미워. 이대로 나가봐야 지가 갈 데가 어딨나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 봐야 막기밖에 더 할까요? 국민 요정, 피겨 요정, 술집 요정. 아니 이건 빼고. 자부식. 안 그래도 요정이 많은데 이따구 요정이 발붙일 곳이 과연 있을까요? 엘프였습니다. (2009년을) 휩쓴 최고의 화제작 좀 꺼. 천만 관객을 덮친 블록버스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 말해. 빠마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미친나 저. 2009년 여름 거대한 감동과 추억을 몰고 왔던 영화 해운대. 인생에 있어서 참 최고의 해였던 것 같아요. 천만 흥행과 더불어 최고의 해를 보낸 제작진. 그러나 물난리 촬영으로 겪은 죽을 고생도 단연 최고였던 한 해. 감회가 새로운데 정말 치열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치열한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데. 보면은 진짜 무모한 촬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독한 놈 만났네. 독한 감독, 독한 배우들이 만나 밀어붙이기 촬영을 감행. 저는 저 전봇대에 매달리는 씬 찍고 팔이 좀 길어요. 그래서 각 장면마다 벌어진 흥미로운 비하인드의 향연. 이것도 제 친구가 실제 경험이에요. 덧붙여 이제야 들려주는 황당했던 그때의 뒷이야기까지. 나를 잡더니 뭐 화까지는 아닌데 아 왜 그거를 대피를 못 시켰냐고. 초특급 초강력 해일 속에 충격적인 재미를 숨겨놓은 영화 해운대의 코멘터리. 궁금하다고? 지금부터 다 쓸어드립니다. 슈퍼헤일이 부산 해운대를 습격한다는 소름 끼치게 리얼한 설정의 영화 해운대. 어떡하다 이런 생각이겠어요? 근데 피서철에 이제 100만 인파가 모인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아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해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인파가 모이는데 저런 쓰나미가 오면 어떨까. 따갑다. 인파가 몰리면 200만 명까지 몰린다는 해운대. 그 규모에 할리우드도 놀랐다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해운대 그 피서철 100만 모여 있는 그 사진을 이제 미국 쪽 할리우드에 있는 그 한솔릭이라는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그 CG로 된 거 말고 실제 사진을 보내달라. 그렇다면 100만 인파가 등장하는 이 장면이 설마? 이 장면은 CG 아니죠? 네, 이건 CG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불현듯 밀려오는 또 다른 궁금증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의 초상권 어떻게 돼요? 와, 궁금하나? 가까이 있는 크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정도면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허락하신 분들께는 짭짤한 출연료 지급? 대부분 뭐 보수를 요구 안 하나요? 한 조금씩. 보수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요구했으면 그분은 이제 안 쓰면 됩니다. 그렇구나. 아, 이 머리 좋아. 영리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운대의 구석구석을 살펴볼까요? 예? 됐어요. 경찰서를 비롯해 영화 속에 등장했던 모든 장소는 리얼리티를 위해 실제 장소를 빌려 촬영했다는데. 그야말로 부산 완전 올 로케이션. 특히 영화 속에서 하지원이 운영하던 이 허름한 횟집은 저기 실제 미포 선착장인데 실제 저 횟집이 있어요. 실제 할머니 10분이 이제 이 횟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영화를 찍다 보니 실제 영업 중이던 할머니 횟집을 본의 아니게 폐허로 만들고만 제작진. 그래서 아주 근사하게 해야 되겠다. 고쳐도 될까 했는데 아니라 이대로 그냥 해라. 다행스럽게도 영화 개봉 후 이 횟집 초대박이 났다는데. 지금 이 할머니들이 손님 좀 그만 오라 그러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편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으로 기록될 해운대. 아찔했던 순간들도 많았다는데. 결국에 촬영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게 다 한국 영화 최초로 시도된 해양 블록버스터였기 때문. 감독님이 저 물대포를 쏘는데 저기 양을 좀 시험해보고 싶어서 8톤을 그냥 지금 이 장면인데 쏟아 부어가지고. 여기서 뭐하노? 저 케이지 고정시키고. 저 케이지가 카메라 쪽으로 그냥 배우 쪽으로 막 처음 밀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잘못하면 사고 날 뻔해서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영어는 안 되고. 이러지 마 그래. 철저히 준비한 촬영.
그러나 끊임없이 밀려드는 돌발 상황. 계획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진짜 무모한 밀어붙이기 촬영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첫 경험이던 무모한 촬영. 그 뒷수습의 진상은 저질러 놓고 사고 나면 원래 꽉 잡아요. 뭐 이런 식? 또 하나 관객들은 박장대소. 설경구 본인은 죽을 지경이었던 이 장면. 이것도 제 친구가 실제 켜놓은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까지 갔어요? 병원에까지 갔었죠. 영화에선 뭔가를 위장약으로 알고 쪽쪽 빨아먹는 설경구. 안에 거품 뭐예요? 뭘로? 저게요. 이게 치약, 소다, 각, 라이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심지어 이런 것까지. 어떤 얘기도 있고. 엄덕입니다, 엄덕. 물 묻었는데요. 샴푸. 실감나는 샴푸 거품 물기를 위한 설경구의 립 서비스. 그거를 몇 통을 준비해놨는데 입이 나중에 다 헐었지. 그리고 가장 치열했던 촬영은 헤일의 습격을 피해 달려야 했던 이 장면. 여기가 이제 정말 이제 고생했던 추석날 새벽부터 모여야지. 시간은 정해져가지고. 안 그래도 위험한데 앞뒤 재지 않고 몸을 던진 설경구. 오빠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몸을 맡겼어요. 진짜 심하더라고. 그런데 이 열연 단순히 연기 투혼만은 아니라는데. 이것도 되게 슬픈 장면이긴 한데 관객분들이 또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설경구 선배님이 물을 정말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완전 매달린 거예요. 그렇지. 너 아니었으면 나 쓸려갔다. 설경구를 붙잡던 하지원에게도 고생의 흔적이 남았다는데. 저는 저 전봇대에 매달리는 씬 찍고 팔이 좀 길어요. 역대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았던 보조 출연자들 역시 지옥 촬영을 경험했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비키니를 입고 출연해 주셨던 건데 10월 달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 이어진 보조 출연자들의 출연 거부 선언. 저 보조 출연분들이 매일 바뀌었어요. 한 번 찍고 가신 분들은 그 다음날 돈 더 준다고 해도 안 오셨잖아요. 춥고 힘들고.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뚝심의 천만 영화 해운대. 이제 이게 끝이구나. 아쉬워하시는 시청자들을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 해운대 코멘터리 2탄. 완전 좋다. 더욱 흥미진진하고 기막힌 영화 속 뒷이야기로 다음 주에도 계속 달려드립니다. Evening. You knew not to bring anybody back here. We made the front page. That's what's going on. This is none of our business. I'm sorry, ladies. You just can't risk it. 우연치 않게 지독한 악당들과 마주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소녀. You got her. Now what?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그들이 찾아낸 어떤 집. We're actually pretty lucky today, seeing your house. 그런데 Our daughter won't have the car back till tomorrow morning. You know, you should probably just sleep here tonight. We have a guest house. 운명의 장난인지 지옥에서조차 만나선 안 될 사람들과 동침하게 된 그들. Mary! She's been shot. 잔인한 적들과의 위험한 하룻밤. 그들을 응징하기 위한 처절한 복수국은 이제 그 밤을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I want to hear you beg for your life. 나이트메어를 탄생시킨 공포영화의 거장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1972년도 걸작 그 동명의 작품이 리메이크됐습니다. 거대한 폭풍으로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벌이는 핏빛 대결. 그 시작은 한 가족이 외딴 호숫가에 있는 그 집으로 휴가를 오면서 시작됩니다. 영화 왼편 마지막 집입니다. 어두운 밤 범죄자를 호송 중인 차량 한 대가 건널목에 정차 중입니다. 그 범죄자의 이름은 크루그. You know, Krug, considering the rather notorious nature of the prison you're headed to, I think I'd pray for something a little bit more substantial. 그때 갑자기 차 한 대가 호송차를 들이받고 그 차에서 유유히 누군가가 내립니다. 그들은 크루그를 탈출시키기 위해 모의한 크루그의 동생 프랜시스와 그의 애인 세이디. Did I do good?
Tell me I did good. Hit us a little harder next time, Francis. Where's my kid? Fine. 그 길로 악당들은 그들이 묵던 어느 모텔로 들어서는데 하필이면 그날 크루그의 아들 저스틴이 우연히 만난 10대 소녀들을 그곳으로 초대한 상황입니다. 크루그의 눈빛에 겁을 집어먹은 저스틴. For Christ's sake, nephew, are you gonna introduce us? It's Marriott, it's Paige, that's Michael Frank, Sadie. Got your sports utility out there, man? Nice. Yeah, we could use a vehicle like that right about now. 뭔가 위험을 감지한 저스틴에게 곧바로 폭력을 휘두르는 크루그. We made the front page. That's what's going on. We figured they'd have my face on there sooner or later, but now they got Sadie's to boot. I'm sorry, ladies. We just can't risk it. 메리와 페이지를 협박하는 그들. 페이지는 너무나 두려워진 나머지 황급히 욕실로 도망을 치기에 이릅니다. 당황한 그녀는 욕실 창문을 열어 도움을 청하려지만 닫힌 창문은 열리지 않고 창밖에 누구도 그녀의 비명을 듣지 못하는 상황. 그때 문을 부수고 들어온 프랜시스. 결국 악당들에게 붙잡힌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 메리와 페이지. 그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고 있는 경찰차. 페이지는 어떻게든 소리쳐 보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어느 숲속 외딴 길로 들어선 악당들. 계속 조용히 기회를 엿보던 메리는 감시의 눈을 피해 차 안 시가잭을 몰래 누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이디의 얼굴을 공격한 메리는 간신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차문을 여는데 저런! 그만 중심을 잃은 차가 숲길을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메리와 페이지는 무사한 걸까요? 서서히 차문이 열리고 다행히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한 메리, 그리고 그녀를 쫓는 일당. 그 사이 호수로 뛰어드는 메리. 그런데 메리가 도망치는 사이 페이지를 살해한 일당들이 이번엔 메리를 노립니다. 총알을 피해 열심히 달아나는 메리. 하지만 저런! 총에 맞은 메리는 죽은 듯 보입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자 근처 숲속에서 묵을 집을 찾은 악당들. There's been an accident. 선량한 집주인 부부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Yeah, I know, equipped one. You guys should still go to the hospital. 부상당한 프랜시스를 치료해주기까지 합니다. 폭풍우 속에 그들을 내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 존은 그들을 하룻밤 묵게 하는 친절을 베푸는데 Well, it's really not a problem. We have a guest house. 두려워하는 저스틴만 진정시키면 정체를 들킬 위험은 없다고 판단한 악당들. Well, if you decide that you do need anything, please don't hesitate to well, you can't really call, but just come over. Will do. 악당들을 별채로 안내하고 돌아온 엠마. Get them all squared away down there? They're just so weird. Did you lock the front door? No? I got it. 어쩐지 수상쩍은 일당들의 정체가 석연치 않지만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려는데 그때 Em? Yeah? Did you hear that? 어디선가 분명히 들려온 소음. Coming from? Sounds like it's coming from the porch. 부부는 그 소음이 난 베란다로 서서히 나가봅니다. 비바람 때문인지 흔들의자가 창문을 치고 있는 상황. 저는 손전등을 비춰 가까이 가보는데 메리라고요? 무고한 소녀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악당들.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당들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 소녀의 부모. 당신이 만약 소녀의 부모라면 이 잔혹하고 치명적인 복수극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요? My army could use a robot like that. What's with you guys?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가? 바야흐로 윈터 시즌. It's disco. 즐기기엔 너무도 짧은 겨울방학. 학교 대신 극장으로 패밀리가 뜬다. 맘마미아.
액션 마니아 아빠부터 애니홀릭 막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딱인 판타스틱 패밀리 무비 개봉박두. 매끈해진 얼굴만큼이나 세련된 이름. I'm Cora. Call me Astro. 아스트로보이로 돌아온 우주소년 아톰. Send in the Peacekeeper, now. 자그마한 책으로 덩치 산만한 전지구적 라이벌에 맞서 혼자서 생고생인 건 여전하나 미국물 먹더니 제법 헐리우드 액션까지 선보이는 쇼맨십의 여유. 어느새 브라운관 데뷔 47년 차인 절대동안 소년 로봇 아톰에서 헐리우드 유명인사 아스트로보이로 거듭난 데에는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한몫 단단히 한 바. I know. Dad, I can fly. 기꺼이 그의 영어 목소리를 담당해준 연기파 소년 배우. He is that, a real superhero in that way. Somebody that small, be that powerful.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까지. Readings for the core off the chart. 오리지널 아톰의 중년 팬들은 부디 Use a robot like that? 패밀리와 함께 회춘하시길. 한편 세상 모든 개구쟁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Moi c'est Nicolas. J'ai 8 ans et j'aimerais bien vous raconter ma vie. 이름하여 니콜라스 프렌즈. Lui, c'est Alceste. Il mange tout le temps. 그의 친구들을 소개한다. Anna, c'est le premier de la classe. Madame, une copie. Et on l'aime pas beaucoup. Vous pouvez pas me taper, j'ai des lunettes. 폭력마저 계획적으로 그러나 Retire tes lunettes, j'ai dit. 녀석의 철저한 인생에도 Papa et maman n'étaient plus tout à fait les mêmes. 위기가 닥치고 말았으니 me raconter l'histoire du petit pousset. Oui, Agnan. Il était le dernier d'une famille de bûcherons qui décidèrent de les abandonner dans la forêt. Et si on allait faire une balade en forêt le week-end prochain?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영화 팬들과 원작 팬들을 동시다발로 만족시키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 생중계된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맞춤 캐스팅했다는 개성 만점의 아역 배우들 덕에 원작성 녀석들의 개구짐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다는데 유럽판 다리 밑에서 주워온 나이의 전설. Les bêtises ont vraiment commencé. Nicolas?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본 웃지 못할 그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Disco? What is that? 흡사 소녀시대의 안무를 벤치마킹한 듯 현란한 팔로림을 선보이는 디스코 커플. It's disco. The great thing is, if we just play the boogie, everyone will dance to it. Who's gonna win the prize of $10,000? $10,000는커녕 A bit more feeling, perhaps? 망신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보컬의 저주. 그러나 지렁이 친구의 보컬 실력과는 별개 7080 당시에 흥겨운 디스코 음악을 전해줄 꿈트리5 전격 리사이틀 음악이 오른다. Now on, there's only one direction, and that's up. Bogus, Bunce, and Bean, three of the meanest farmers in his valley. What was that? 마을 창고 습격 사건. 인간들의 식품 상습 갈취 절도 행위로 He's one fox. I've got an idea.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동물연합. Mole, what do you got? I can see in the dark. We can use that. Rabbit, I'm fast. Badger, demolitions expert. What? Since when? 그들 역시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복수를 시작하는 바. 이 모든 시끌벅적하고도 난리법석인 상황을 100% 수작업 핸드메이드로 완성해낸 불굴의 애니메이터. 그들의 창의적 손버릇과 끈기 어린 지구력에 더불어 얌생의 여우 캐릭터의 중후함을 더해준 조지 클루니와 목소리 연기나마 그의 아내일 수 있어 행복하다는 환갑의 메릴 스트립. 그들의 판타스틱한 커플 연기가 궁금하다면 I try. Fantastic Mr. Fox. 진짜 판타스틱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남들 구구단 외울 때 미적분 마스터한 꼬마 발명가. Remote control television. 그러나 모든 일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법. A little unusual. Ratbirds! What's going on, little guy? 동제불능 피조물들로 인해 완전히 새된 발명가.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반전은 있다. 하늘로 승천한 음식 복제기가 내려주는 축복의 진수성찬. 지난 30년간 순수한 어린이들과 맑은 영혼의 어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동명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제작된 만큼 러닝타임 내내 환상의 먹거리들이 끊임없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푸드 블록버스터. 외식 메뉴 선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릴 것이다. Why did I do
Came home at lunchtime. I heard a funny noise. Went out to the backyard to find out if it was one of those Rocky boys.